오늘은 그 로스팅 기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어, 로스팅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또 그리고 로스팅을 배우시는 분들이나 요즘 뭐 자동 로스터기도 많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주식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그래프를 갖다 놓으시고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로스팅을 교육을 할 때 가장 외국이나 이런 데서 제일 먼저 하는 교육은 사실은 화재 예방 교육입니다. 일단은 로스팅을 해서 저희가 돈을 버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어쨌든 생도라는 애를 불로 가열을 해서 원두 상태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배전을 조금만 더 간다든지 한눈을 판다든지 하면은 이게 바로 화재로 연결이 되죠. 화재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유형으로 화재가 발생을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원두 자체를 저희가 로스팅을 하는 과정에서 원두 자체물, 그 자체물이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체물에. 그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배출을 하는 그 시점과 그 시간을 놓쳤을 때 화재로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자, 대형 로스터기 쪽에서는, 특히 대형 로스터기 쪽에서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화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제가 오늘 좀 사진으로 보여줄 거는 최근 들어서 발생한 화재인데, 이 화재가 바로 그 원두의 그 배출 타임을 놓쳐서 원두에 불이 붙은 화재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화재 대응만 잘 됐어도 이렇게까지 크게 확대될 만한 화재는 아니었는데, 화재, 대부분의 로스터기 회사들이 로스터기를 만들 때 그 드럼 안에서 그 콩이 항상 화재가 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로스터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원두가 불이 붙어도 사실 우리가 벽난로 같은 그런 개념이겠죠. 벽난로에 장작이 타는 거. 이제 그 당시에 커피콩은 이제 한편의 벽난로 속의 장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놔둬도 결과적으로는 다 탑니다. 제가 이제 저한테 로스팅을 배우는 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해보라고 그러는 게, 남아있는 원두나 이런 것들 딱 200g만 비닐봉지에 이렇게 싸가지고 화목난로에서 한번 넣어보라고 하거든요. 한번 넣어보면 이 커피가 얼마만큼 화력을 띠고 불이 붙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거의 장약 수준이거든요. 이게 불이 붙으면 이 기름이나 이런 유분 때문에 거의 장약불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단열 처리가 안 돼 있는 그냥 깡통 그 화목난로에다가 커피를 집어넣으면 순간적으로 그 겉철이 빨갛게 달아오는 걸 보실 수 있을 정도로, 200g만 넣어도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커피에 원두에 불이 붙으면 기본적으로 화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5kg만 돼도 사실 원두에 불이 붙어서 드럼 안에서 돌기 시작하면 드럼은 물론이고 또 그 드럼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배관이나 이런 것들에 그 원두재가 타면서 재가 된 상태에서 드럼이 회전을 하면서 드럼 날개가 그 재를 갈아버리거든요. 그 갈아버린 재들이 바퀴나 이런 데로 가면서 쌓이게 되고, 이제 로스터기 전체의 배관이나 이런 데 청소가 안 돼 있으면 이제 2차 화재를 발생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화재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단 커피에 불이 붙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한 번씩 경험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장작에다 한번 커피를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화력이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로스팅에서 저희가 배출 포인트 시간에는 절대 한눈을 팔지 마라. 그리고 로스팅을 하는 과정에서 절대 로스터기에서 눈을 띄지 말라는 거죠. 화재에서 최근 들어서 많이 일어나는 건 자동 로스터기에서 화재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아무래도 자동 로스터기를 믿다 보니까 믿고 놔둬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기계다 보니까 기계는 언제든지 고장이 날 수가 있고 오작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뭐 기계 뭐 실린더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작동을 하면서 배출을 못했을 경우 바로 화재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죠.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분은 사실은 로스터기 피해 자체보다 소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소화기를 뿌리면서 2차 소화 오염이라고 그러죠. 소화 오염에 의해서 로스터기들이 피해를 본 경우인데, 사실 이렇게 소화기를 로스터기에다 분사해 버리시고 이분은 물도 뿌리시고 분사까지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로스터기를 다시 이게 어떻게 고친다? 저희가 씻는다? 이런 거는 사실상 좀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왜냐면은 뭐 이산화탄소 소화기나 뭐 이런 소화기로 불을 껐을 때는 사실 저희 가가지고 뭐 재나 좀 덜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가동을 하면 가동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상태에서 로스터기가 작동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로스터기를 돌려가지고 어떤 콩을 다시 볶는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거의 전면 분해를 하고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써야 되는데, 이 소화기 가루들이 전기 부품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PCB나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흡착이 됐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느냐, 뭐 순간적으로 작동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도 사실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그렇게 소화기가 발포되어 있는 아이들의 전기 부품이나 제어 부품은 다 교환을 해주고 있는데, 요렇게 봤을 때 요런 사고들은 사실은 그 우리가 확인봉이라고 하죠. 그 확인봉이 사실은 콩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드럼에 있는 모든 것을 확인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확인봉에다가 물만 분사했으면 그냥 간단하게 끝날 문제거든요. 간단하게 끝나고 불도 꺼지고 그 다음에 천천히 배출해도 됩니다. 근데 불이 붙어 있는 상태에 콩을 당황해 가지고 배출포를 놓쳤다 하고 배출구를 염과 동시에 안에 있던 콩들이, 불이 붙은 콩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대량의 공기를 만나죠. 근데 이 대량의 공기를 만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로스터기 다음 시간에 배울 로스터기의 구조상 사실은 이미 안쪽에서 공기를 만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사실상 뭐 별 큰 의미가 없는데, 이제 저희 로스터기나 뭐 프로밭이나 이런 것처럼 좀 밀폐형 구조를 갖고 있는 애들은 사실 안에서 좀 공기량이 거의 희박할 정도의 그 공기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애들은 배출구를 열어가지고 콩이 불이 붙은 상태에서 공기를 만나게 되면 엄청난 화력과 함께 냉각판에 떨어지면서 불꽃이 하늘 위로 치솟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얼굴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배출구에 화재가 났을 때 배출구를 열 때는 항상 몸을 로스터기 쪽에다 붙이시고 냉각팬 쪽을 바라보지 않은 상태에서 손만 들어서 이렇게 여는 방식으로 해서 불이 떨어지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위험해요. 안 여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확인봉 빼고 확인봉 안에다 물만 뿌리시면 가능하죠. 그러면 로스터기는 사실 별 문제가 안 돼요. 로스터기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로스터기에서 화재가 났을 때 가장 위험한 게 어떤 것이냐 라고 말을 하면은, 사실은 로스터기에 있어서 불이 났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로스터기 자체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로스터기가 뭐 폭발을 일으킨다든지 또는 로스터기 자체가 뭘 한다든지 이러진 않아요. 이러진 않습니다. 차단 비상벨만 누르면은 일단 가스는 차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가스는 찬성질이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가스관이 터진다든지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크게 화재가 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밸브만 잘 작동이 된다라고 그러면 닫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화재가 나는 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드럼이 로스팅 과정에서 드럼이 멈춘다. 근데 드럼이 멈추는 현상은 모든 회전식 드럼 로스터기에서 어쩔 수 없는 숙련과도 같은 거예요. 뭐 베어링 주기를 놓쳤다든지 또는 인버터가 오작동을 한다든지 또는 뭐 주변에 차단기가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뭐 주변 공사로 인해서 뭐 전기가 뭐 갑자기 전제됐다든지, 여름철에 에어컨이나 이런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우리 공장에 휴즈가 떨어졌다든지 뭐 수십 가지 경우에 드럼은 멈출 수 있어요. 이 드럼을 멈추는 거는 어떤 회전체에 있어서 기계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드럼 표면에 닿여 있던 콩들부터 불이 붙기 시작해요. 근데 이 경우 당황을 해가지고 배출구를 여는데, 배출구를 열었을 때 앞에 남아있던 애들이 떨어지고 나머지는 드럼 안에 다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다시피 이 드럼 안에 지금 하얀 콩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드럼이 멈추면 이렇게 콩들이 중간에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럼 드럼 표면에 닿던 콩들이 불이 붙기 시작하고 이게 나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두 가지 경우의 로스터기인데, 이제 거의 개방형 로스터기들은 이 상태에서 놔두면 공기를 계속 만나면서 대량의 불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근데 이제 뭐 프로밭이나 저희 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밀폐형이나 이런 구조들은 산소량이 극히 적다 보니까 불이 그렇게 빨리 나진 않아요.
굉장히 시간이 됩니다. 오히려 배출구를 열었을 때 나거든요. 이럴 때 정말 물 분사기로 확인봉에다 물만 조금만 뿌려줘도 사실 쉽게 화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는 이런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있는데 몇 번 보기는 했어요. 이제 로스터기에 이제 특히 자동 로스터기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로스터기에서 제어 장치에서 솔 밸브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게 불이 꺼지면 솔 밸브를 닫아라라는 신호를 줘야 되는데, 이걸 오작동해 가지고 가스는 계속 샙니다. 근데 불은 꺼져 있는 상태죠. 그게 가스가 찬 상태에서 다시 점화를 넣으면 충분한 공기를 만나서 터지면서 주로 사이클론 쪽이나 이쪽에서 큰 폭발을 일으키죠. 이런 사고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대형 로스터기를 쓰시는 분들은 항상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수시로 불이 켜져 있나 꺼져 있나 이런 걸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평소에 솔밸브 작동 여부들을 항상 수시로 확인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만 잘 확인하셔도 사실 그렇게 뭐 폭발 사고나 이런 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많은 곳을 돌아다녔지만 사실 가스가 폭발해서 화재가 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거의 드물고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흔적도 너무 많이 남고 그 사고 자체가 너무 명백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원두 자체에 불이 붙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불이 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체프통, 사이클론 쪽에서 불이 많이 나거든요. 사이클론 쪽에서 불이 나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주로 불이 많이 나는 걸 보면은 뭐 주로 우리가 저렴하게 쓰는 콩들, 그러니까 후처리가 잘 안 된 콩들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로브스타나 이런 것들을 쓸 때 이렇게 지푸라기나 나뭇잎들이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게를 채우다 보니까. 그래서 석발 한 애들을 쓰라고 저는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이제 마대로 로브스타나 이런 애들을 갖다 쓰다 보면 아무래도 가격이 싸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처리 과정 자체나 이런 데서 센서링 과정이 그렇게 막 원활하게 깔끔한 콩은 아니거든요. 그 상태에서 잔여문이나 이런 데 불이 붙어서 이것들이 가볍다 보니까 뒤로 그 체프와 함께 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체프에 불이 붙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 상태가 전체적으로 불량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청소가 불량해서 그 재나 이런데 쉽게 불이 붙는다? 이건 사실 좀 그래요. 숯에다가 불을 붙이려면 굉장한 열을 가해야지 숯에 불이 붙잖아요. 근데 먼지들이나 이런 애들이 타르를 형성하고 있다면은 거기에는 쉽게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근데 왜 불이 붙냐? 이게 막혀요. 배기가 안 되면서 고열의 그 열들이 쌓이면서 축적된 열에 의해서 고열이 쌓입니다. 그 과정에 최근 들어서 붙었던 그 먼지나 이런 것에 불이 표면에서 붙으면서 안까지 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진짜 흔하진 않은데, 딱 보면 이제 배관이나 이런 쪽에 뻘겋게 이제 달아오르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론에 외벽에 붙어있던 먼지들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 그게 타는 경우, 이게 여기가 발화원이 되는 경우에는 거의 그 사이클론 표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는 열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엔 거의 재사용이 불가능하죠. 근데 그냥 칠 안 하고 또 쓰시려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열 변형이 일어나고 나면은 사실 열 경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철이 약해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 칠을 굉장히 고열의 칠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녹을 정도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는 굉장한 온도에, 그러니까 숯에 불이 붙었다라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런 애들의 특징은 나중에 분해를 해보면 그 안에 먼지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재와 함께 먼지들이 다 제거가 타버려가지고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봐야 합니다. 화재를 예방하는 거죠. 오늘은 좀 첫 시간이니까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화재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